집을 고치면서 과정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는 부부를 만나기 위해 제주도를 찾아온 두 사람. 아, 이건 뭐야? 이거 부표 아니야? 부표를 개구리를 만들었네? 우체통 아니야? 아, 우체통으로. 어휴, 아, 집에 마당이 또 뭐, 넓다. 야, 네. 뭐, 아기자기하게 또 뭐 엄청 많어. 부부 건축가 노은주 소장님과 임형남 소장님입니다. 계세요? 실례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아니, 왜 여기 와 계세요?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여기 와 계세요? 저는 화천에 갔더니 아이고, 네 사람은 어떤 사이길래 저렇게도 반가울까요? 그때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직구경 가겠다 그러길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건축가입니다. 그러길래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9년 전 부부가 화천에 지었던 컨테이너 하우스.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방식인데 직접 지었다니 건축가들이 궁금한 마음에 연락을 했답니다.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네요. 예. 아유, 그 마루랑. 소리 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 원래 그 맛이죠. 야, 옛날 그 손태우도 그 맛이 그대로. 삐걱삐걱 하는 이 맛이죠. 여기가 야, 요거요. 아, 야, 요거 좋다. 아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주도 전형적인 그 제주도 민가인데요. 보니까 양쪽에 방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배치형이 될 수 있는 있고. 대로 살려가면서 한번 네. 고쳐보자. 그래서 근데 별로 손 안 댄 것 같아요, 선생님. 별로. 이 집은 그렇게 손 많이 안 대고. 잘 살리신 것 같아. 엄청 손댔어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아, 뭘 하셨다 그러세요? 어디 누구 말이 맞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하얀 벽인데요. 원래 벽에서 자꾸만 흙이 떨어져 백시멘트를 발랐답니다. 그러니까 하얗고 단정한 데다가 강도도 좋았기 때문이라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답니다.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거 이렇게 시작하면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네. 에나멜을 살짝 했는데 까만색이더라고요. 까만색을 칠했나? 그러니까, 예. 불이 났나 이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훈연을 한 것 같아요. 원래 먹지만 탄화. 탄화시키는. 그러면은 나무가 오래 간대요. 그게 벌레도 안 방부의 끼고. 효과도 있고. 근데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볏짚 같은 걸로 네. 불 붙여가지고 네. 막 끄실리고 그러는. 그러면은 그게 탄화는 나무를 수축하고 팽창시키는 수분과 부패의 원인인 지방을 미리 보혈로 태워서 없애는 건데요. 특히 습기가 높은 제주에 딱 좋은 방법이지요. 하지만 튼튼한 다나무과 달리 천장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다네요. 이게 흙이 떨어지니까 네. 옛날 분들이 흰먼지 뭐 생기는 도배지를 가서 막 도덕도덕 붙이셨더라고. 그래서 이걸 뜯어냈더니 막 허물어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칠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 엄청나게 별거 바꾸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다 다르잖아요. 실험의 흔적이 다 있어요. 예, 다 달라요. 자꾸 흙이 무너졌지만 나무 상태가 좋아서 천장을 살리고 싶었죠. 그래서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청마루에 둘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면서 역사가 다 흘러요. 야, 저거 할 때 그거 어디 먼지 억수로 뒤집어 쓰었지. 저거 하다가 부부에게는 집을 고치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었으니 힘들 것도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집, 인생 후반부에 이렇게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요? 뭐 항아리도 멋지고요. 집 안에 있는 조그만 무슨 전시 공간 같이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이 안에 있었는데 이 안에 있었어요. 혹시 보니까 벼룩빛이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쌀독이나 이런 거 같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서 좀 오브제로 꾸미면서 항아리는 원래 이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곡식 창고로 추정되는 이곳은 지금 옷방으로 사용 중이라죠.
제주도 민가. 그것도 해녀 할머니가 살던 곳이라 그런지 부부의 애정이 가득 담겼습니다. 자, 이번엔 안방을 둘러볼까요? 야, 이불이 거기 숨어 있네요. 소소한 세간살이가 정겨운 공간입니다. 그럼 이거는 아니 지금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변형도 네. 생겼고 네. 옛날 분들 보면 이런 부분이 전부 좀 어설프다고 예, 할까? 그래서 내려앉았구나. 이게 처졌구나. 내려앉고. 틀이 휘어져서 잘 열리지 않는 문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처져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운데다가 동자 하나 받고 예. 기둥 하나 세워가지고 얘를 서포트를 해서 딱 잡아주고. 뜯어리고 기둥처럼 해가면서 예,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처지니까. 처진 나무틀의 버팀목을 받치면 내려앉은 부분을 교정할 수가 있답니다. 가운데 기둥 때문에 미닫이를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여닫이 문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네요. 그래서 문틀을 짜시고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바다 가보세요. 바다에 또 문이 하나 떠. 문이 떠내려 문을 또 다 끼시면 되죠. 뭐. 예.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저는 제주도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라고 쓰레기 주워 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제가 제주도에 감사를 드려야겠네. 건축자재를 다 그렇죠. 건축자재가 나오는. 아니 남들은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미역 따는데 선생님 바다에서 무슨 건축자재를 그렇게. 건축자. 무슨 바다가 무슨 건축자재 전시장이야. 고기 잡는 실력이 없어요. 딴 거라도 잡아야. 아니 모든 게 다 바다에서 나왔더니 참 제주도 바다는 참 특이한 바다네요. 제 보물 창고라고 그럽니다. 그렇네요. 그 보물창고 어디 또 없나요? 제주도 바다를 다 가졌으니 진짜 부자네요. 보통 이제 전반전 있고 후반전 있잖아요. 축구도 그렇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 정말 치열하게 사셨잖아요. 나를 위한 치열한 삶이 아니었더라고요. 아. 남을 위한 삶이었어요, 결국. 인생 후반부는 나를 위해서 한번 치열하게 사는데, 나를 위해서 치열하는 사는 게 어떤 삶인가를 좀 고민하게 됐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자. 인생 후반전. 예전처럼 돈과 명예가 없어도 이제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삽니다. 작고 오래된 이 집 덕분이겠지요. 집을 처음에 여기서 딱 봤을 때 벌써 저는 머릿속에 장롱 없애야 되고 침대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내 몸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줄여서 와야 네. 되겠구나. 그래도 그러니까 왔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그 집이 아는 거죠. 두 분이 마음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집이 받아준 거예요. 욕심을 버렸고. 예. 그렇지, 내려놓는 그다음에 거는. 집을 좋아하시고. 네네. 그 인생 후반부의 그 삶의 자세야. 내려놓고, 버리고, 줄이고. 그 내려놓고 버리고 그런 분이 왜 자꾸만 주워 오세요? 아이고, 그 임 사장님 다 쓸모가 있어서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제 바닷가 가가지고 사실은 요거를 이게 전부 주운 거거든요. 바닷가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꽃처럼 이쁘네.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이게 촛대가 기원에 잘 사시라고 예. 행복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요거 이렇게 해서 화촉 점화하면 되겠네요. 아니, 근데 너무 손이 부끄럽게 저희가 비속으로 저희는 이제 왔는데. 비속으로 왔는데. 큰일 났는데. 너무 마음 습순이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제 막 오신다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잘 네, 쓰겠습니다. 네. 네 사람이 다시 만나는 그날 부부는 또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요? 버려진 집, 버려진 쓰레기, 하찮다 여겼던 것들이 새 삶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우리에겐 아직 수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캄캄한 밤을 지나 저 멀리 동이 터오릅니다. 꽃들이 기지개를 켜고 선선한 바람이 인사를 건네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이 땅은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래서 찔레덩굴만 막 우거져 있는 땅이었었어요. 아무도 살지 않던 척박한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14년 전에 그녀는 이곳에 풀과 나무를 심었답니다. 전부 혼자서 말이죠. 제가 이 땅 산 거는 45세 사서 그때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었던 거고, 회사를 마무리를 완전히 한 건 한 50살이었었죠.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내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과히 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거의 산에서 사니까.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어김없이 산을 오르곤 했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깊은 산속 동화 같은 집을 지었죠. 그녀가 이곳에서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너른 정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초록에 대한 갈망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에도 그랬고 집에도 그랬고 조그만 땅이라도 있으면 뭐든지 심고 풀을 잔뜩 보고 싶거나 이랬었던 것 같아요. 지수 씨는 매일 아침 초록빛 자연을 보며 산책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한바탕 전쟁을 치렀을 시간이지요. 우리가 광화문이라고 하면은 아침에 바쁜 출근 시간에 빠른 발걸음, 샐러리맨들이 우글거리는 곳, 그러듯이 저도 그런 생활을 했었죠. 네,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죠. 한때는 수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의 CEO였죠. 하지만 내가 꿈꾸던 삶은 아니었답니다. 50살이 되던 해 더는 늦기 전에 은퇴를 결심했답니다. 이게 산책 나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맨날. 은퇴 후 그녀는 도시의 가족들과 떨어져 나홀로 정원을 일구며 삽니다. 보통의 삶과는 조금 다른 인생. 후회는 없었을까요? 직장에서의 은퇴요. 그렇죠. 많은 샐러리맨들은, 아니면 뭔가 현역에서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은퇴라는 게 그리 과히 기분 좋거나 기다려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때는 그런 생활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내가 그래야 될 거라는 막연한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45살쯤에 이렇게 산으로 들어오려고 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빠르지 않았나. 근데 후회는 없어요. 네. 푸른 하늘과 나무가 보이는 곳.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소박하지만 구체하지 않고 꾸미지 않아도 초라하지 않는 거. 그거가 이 집의 컨셉이에요. 지수 씨의 집은요, 오두막과 자그마한 야외 부엌, 그리고 화장실과 작업장까지 각 공간들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집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쑥 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아니, 무슨 말씀. 아니, 올 때, 네, 네. 여기 뭐 집이 있을까 하고 들어왔는데. 아, 그랬어요? 왔더니 마을이 하나 펼쳐져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집이 여러 채가 있어서 이게 또 한꺼번에 지어진 집일까 한 채씩 지으신 집일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고. 펼쳐져서. 나무를. 그러게요. 올수록 궁금한 집과 주인입니다. 스카렛 오하라다. 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스카렛 오하라다. 언덕에 서서 한마디 딱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히드클리프가 언제 오냐고 맨날. 네, 버틀러나. 네, 크라케. 아이, 처음부터 죽이 잘 맞는 세 사람입니다. 이러다 날 새겠네요. 건축 탐구하러 가셔야죠. 부끄럽지만 오셔서. 아,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아이고, 그거 좀 지켜주십시오. 다리를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네. 운치 있네요, 진짜. 날로 좀. 와, 이게 이제 제가 그냥. 언제든 푸른 잎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과 아늑한 목재 데크가 있는 오두막입니다. 지수 씨가
주로 생활하는 곳이라는데요. 안쪽 컨테이너에는요, 바로 침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컨테이너만 달랑 놓고 네. 한 몇 년 살다가 이제 비가 오면 제 신발도 방에 들어놓을 정도로 막 바람이 치니까 여기 이제 달아내고 또 그리고 또 한 2, 3년 또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칸을 이렇게 또 막았죠. 혼자 살 집이니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5.5평의 컨테이너를 들였고 이후 방부목을 덧대 데크를 만들었답니다. 사계절 비바람도 이상무, 지수 씨에겐 아늑한 거실이자 휴식처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들어올 때 내가 주거하는 주거 비용으로 1,000만 원이 내 단위 딱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갖다 놓는데 그때 요게 320 줬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 집이 생겨요. 요거 하나 딱 들어온 날 부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주방도 없으니까 거기서 밥도 먹고 자고 그렇게 이제 지냈던 거죠. 네. 지금은 아주 궁궐된 거죠. 창고도 있고 뭐. 컨테이너 하나로 시작해 이제는 나만의 궁궐이 된 집, 심지어 야외 욕조까지 생겼답니다. 갖출 거는 다 갖추었다지만 산중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을까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가 뭐 도시가스나 수도가 들어올 리는 그런 없고 거 다 지하수랑 뭐 연료는 뭐 기름 이런 걸로 기름 안 장작 써요. 그런 걸로. 장작 써요. 장작 쓰고 여기 있으면 폴책도 많고 뭐 이불 옷도 있고 이불 입겠다. 뭐 여기서 얼마든지 살겠다. 닭 몇 마리만 키우면 여기다 피자도 구워 먹어요. 아 진짜요? 단열이 부족했던 컨테이너 하우스. 그래서 생각 끝에 난로를 들였습니다. 장작을 쓰니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저렴했죠. 그야말로 부족할 것도 지나칠 것도 없는 집입니다. 사실은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또 컨테이너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어떤 완성된 집을 짓는다는 개념보다는 뭐 2층이 필요해 그러면 진짜 위에 하나 얹을 수도 있고 옆으로 늘릴 수도 있고 그런 확장성이 있어요, 사실은.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땅에 맞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거를 이제 가령 막 이렇게 땅이 습하다든가 뭐 이럴 때는 좀 높여야 되고 그 지붕 단열이 좀 약간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우리 여기 지은 집 장수에 있는 이 집처럼 지붕을 하나 얹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컨테이너를 그 땅에 맞게 조금씩 이제 조정을 하면서 쓴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집처럼 우리네 인생도 변화는 필요하지요. 어떻게 보면 한참 일할 나이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렇게 딱 내려오실 때 약간 두려움이나 막 그런 갈등은 없으셨어요? 이상하게 그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하고 살았구나 그 느낌이 드는 게 아유 힘들어 그러면 이제 가서 한 서너 시간 푹 잠들어 버리면 눈 뜨면 금방 산이라도 옮길 것처럼 에너지가 다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급속 충전이 되는. 근데 서울에 살 때는 안 그러잖아.